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음악 알베르토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초연금. 2024년 기초연금에 도전하려면 소득과 재산은 과연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오늘 그 8가지 꿀팁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의 8가지 꿀팁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기준연금액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선정 기준액이란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말하며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202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매년 12월 말 발표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근 수년간의 상승률을 기준으로 예상해보면, 먼저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은 2020년 148만원에서 2021년 169만원으로 12% 인상되었고, 2022년 180만원으로 6% 인상, 그리고 2023년엔 202만원으로 11% 인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엔 얼마나 인상될까요? 최근 3년간의 평균 인상률 9.6%를 적용해보면 단독가구는 221만 4천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고, 부부가구의 경우도 2020년 238만 6천원, 2021년 270만 4천원, 2022년 288만원, 2023년 323만 2천원으로 인상되었으므로 9.6% 평균 인상률을 적용하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354만 2천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24년 기준연금액은 2023년 대비 3.3% 인상된 단독가구 33만 4천원, 부부가구 53만 4천원으로 지난 8월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새롭게 바뀌는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근로소득은 과연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2023년 현재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08만원에 추가공제 30%까지 적용받으실 수 있지만, 2024년엔 기본공제가 111만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단 계산의 편의를 위해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과 재산은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계산해보면 단독가구는 근로소득 425만원, 부부가구는 합계 720만원까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을 당하지 않고 100% 다 받으려면 기준이 좀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월급을 400에서 700만원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 즉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에 반영되며 기본공제 111만원은 부부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 재산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산정 시 일반 재산이란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등을 말하며 신청인과 배우자의 일반 재산의 합계에서 지역별 기본공제를 딱 한 번만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즉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와 세종시는 8,500만원, 그리고 농어촌은 7,250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는데요. 참고로 부동산은 시가 기준이 아닌 시가 표준액, 즉 공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대도시의 경우 단독가구는 공시가 기준 7억 9천만원, 부부가구는 11억 9천만원까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으며,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없이 100% 모두 받으려면 단독가구는 공시가 6억 9천만원, 부부가구는 10억 3천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공시가격은 전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에 반영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융재산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산정 시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의 합계를 말하며 기본공제 2천만원을 부부 합계에 딱 한 번만 차감받을 수 있고, 한 가지 더 조심하셔야 할 것은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소득도 소득평가액에 반영된다는 것인데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2.5%라고 가정하고 계산해보면 단독가구의 경우
금융재산 3억 9천만 원, 부부가구는 6억 5천만 원까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을 당하지 않고 100% 모두 받으려면 단독가구 3억 5천만 원, 부부가구는 5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 오는 12월 말 202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발표되는 대로 가장 빨리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꿀팁 8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무조건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기초연금에 탈락하셨던 분들은 2024년 1월 반드시 재신청하셔야 2024년 새롭게 인상된 선정 기준액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신청자의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고, 아무리 늦어도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신청하셔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 대충 알아보지 마시고 반드시 정식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호회, 동창회 통장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개인 명의 통장으로 동호회, 동창회 회비를 관리하시면 모두 신청인의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물론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불필요한 일은 애초에 만들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 아닐까요? 세 번째, 기초연금 신청 전 은행에 현금을 인출하시면 다 걸립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재산의 변동분에 대해 소명자료가 없다면 변동분을 그대로 기초연금의 소득평가액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괜한 시간 낭비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은 기초연금에 매우 유리합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은 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는 대출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지급받은 연금의 총액만큼을 부채로 인정받아서 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국민연금을 당겨받으면 기초연금에 유리합니다. 국민연금은 당겨받으면 1년에 6%, 최대 5년 30%까지 줄어든 금액으로 평생 지급됩니다. 하지만 일부 유튜버들이 국민연금을 당겨받아도 기초연금 계산 시 원래의 금액대로 계산하므로 아무 소용없다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지만, 국민연금을 당겨받으면 줄어든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계산되므로 기초연금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연계감액 산정 시에는 원래 받을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국민연금을 당겨받는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국민연금이 50만 1,00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2024년 연금 기준액 33만 4천원의 150%인 50만 1,000원을 초과해서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의 최대 50%인 16만 7천원까지 깎일 수 있으니 추납,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등을 신청하실 때 철저히 계산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증여한 재산은 일정 기간 부모의 재산에 계속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 증여한 재산은 증여세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자연적 소비 금액으로 단독가구 월 221만원, 부부가구 월 270만원씩 차감돼서 영원히 될 때까지 그 잔액만큼이 계속 부모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여덟 번째, 자녀와의 금융거래는 기초연금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자녀와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받은 보증금은 부채로 공제받을 수 없고, 자녀의 보험료 절감을 위한 자동차 공동명의는 지분율과 상관없이 100% 부모의 재산에 반영된다는 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연금은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면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철저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